자, 그 다음 장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번부터죠. 자, 그런 일을 믿다니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 조금 큰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일을 믿다니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 지금 이 문장은 일반 문장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듯이 보이죠, 그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그런 일을 믿다니, 참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건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는 참 어리석다. 그죠? 그는 참 어리석다. 뭐, 그는 바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편하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뭐, 둘 다 해볼까요? 일단은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는 매우 어리석다. 하면은, 뭐예요? 그는 주어. 그 다음에 어리석다. 이거죠. 그냥 어리석다. 그가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서 그는 어리석다. foolish 하면 됩니다. 소수로 필요하니까 is 하면 되죠. He is foolish 혹은 stupid 해도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 stupid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이 stupid라고 했다간 칼 맞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단어 좀 필리핀어들이 안 좋아한다라는 거 혹시 놀러 오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어쨌거나 he's foolish로 충분하죠. 아니면 정말로 참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역시 too foolish 해도 되고 very foolish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원래 문장에서처럼 좀 더 참 어리석구나 라는 이런 표현을 좀 더 살려주자면 소위 감탄문에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표현 형식을 빌려서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영어에 또 이 감탄문이 어순이 따로 있죠. 소위 how 형용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 감탄문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독특한 표현의 형식도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그 표현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한 표현 형태죠. 근데 뭐 독특하다고 해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 감탄문의 표현 형식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WH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 문장 구조에서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걸. 아무튼 예, 이런 자리 이제 how 하면서 이제 먼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형용사는 how와 같이 한 덩어리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foo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how foolish 참 어리석구나. 얼마나 어리석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얼마나 어리석냐. 걔가 그죠? 그러면은 he is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중요한 말이 먼저 좀 이렇게 강조가 될 때에 앞으로 나오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he is foolish인데 이 how라는 말과 함께 감탄의 형식으로 되면서 앞쪽으로 나와서 이제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일종의 도치문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how foolish he is 하면은 참 걔 어리석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됐죠. 제가 이제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을 믿다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다시피 그런 일을 믿다 인 거죠. 이 안에서 목적어와 동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준동사는 동사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목적어와 동사 중에 당연히 먼저 뭐가 와야 되느냐? 동사를 먼저 써야 되죠. 그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니까 목적어가 뒤에 쓰이게 됩니다. 그쵸?
이 구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다니 그런 일을 이렇게 가야죠. 영어수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 떨거집니다. 방금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이해했다시피 how foolish is. 그게 참 바보네. 문장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죠? 단지 이제 바보다라고 소위 판단을 내린 그 이유를 덧붙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는 이미 다 소용없는 자리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여기 원래 쓰였어야 할 보호자리의 foolish가 앞으로 나가버린 거니까 강조되면서 이제 앞으로 사실 나가버린 거고 그런 문법적인 구조를 생각 안 해도 이미 할 말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또 떨거지 자리에 온 거예요. 떨거지 자리. 그죠? 그래서 믿다니를 이제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믿다는 believe. 그죠? believe. 그러니까 믿다니 하고 어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to believe 하면 됩니다. to believe. 그죠? to believe. 됐어요? 그 다음 뭐를 자 이제 여길 작은 동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동사처럼.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그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이걸 문법 용어로 하면 소위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따져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더라 라고 문법 용어로 사용한 것일 뿐이에요. 그거 몰라도 이제 역시 그냥 조동사 목적어 순수다. 그래서 그런 일 써주면 됩니다. 그런 일, 그러하다, such, 그죠? A thing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such a thing. 이러한 표현도 약간 기본에서 이제 벗어난 표현인데 이런 거는 뭐 소소한 문법적 지식인 거고 명사일 때는 so가 아니라 such 같은 거 있어요. 뭐 소위 such 혁명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어순을 좀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역시 뭐 so도 such도 둘 다 뭐 그러하다 뭐 이런 뜻을 전달하는데 형용사일 때는 이제 주로 so를 쓰고요. 명사일 때는 주로 이제 such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것 thing이니까 such를 써서 such a thing 이라고 표현을 하는 좀 독특한 어순을 가지는 형태예요. 일반 어순에서 벗어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다시 이제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영어로 써보면은 he is so foolish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걔는 참 바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 거고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앞쪽으로 좀 내주면서 이제 감탄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WH를 먼저 쓰는 형태로 how 얼마나 이 이제 how가 이 so의 개념으로 대치되어 쓰인 거예요. 강조가 되면서 그래서 how foolish 하고 앞으로 간 겁니다. 그죠? how foolish 다음에는 얘만 앞으로 간 거니까 he is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how foolish he is. 그죠? how foolish he is.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믿다니 to believe 이렇게 가는 거예요. to believe 그죠? 네. 맞나? believe 이거죠. 예. 이제 그 철자가 써봐야 맞다는 걸 아니 참. 자, to believe 그 다음에 such a thing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이제 소위 이제 문법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책에는 우리가 쓰는 말을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이제 놓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실제 쓰임으로 보자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앞에서부터 쭉 봐오면서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는 눈이 없다면은 어떻게 잘못하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뭔 말이냐, 앞에서부터 이게 나오면서 이 문장이 왔다고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끊기는 단위가 되는데, 그죠? 그렇게 돼야 되죠. 방금 우리가 작문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문장이 그냥 중간이나 뒤부터 막 가면서 문장을 엉뚱하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e is to believe에서 주어 동사 보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 뭐 우리가 간단하게 to see is to believe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장에서처럼 보는 것이 뭐다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동사 뒤에 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보어로 결국 he is boy 뭐 이런 식의 구조와 똑같은 비동사 뒤에 보어의 구조로 착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들여다본다면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절대 중간부터 보거나 뭐 뒤에를 이렇게 갖고 와서 붙이는 뭐 그런 식으로 문장을 보는 시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얘기했다시피 영어는 앞에서 뒤로 가면서 쭉쭉쭉, 그죠? 쭉쭉쭉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평서문 뒤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He is so foolish, 그죠? 그는 아주 어리석다 해놓고 이제 to believe 하고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to believe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보어로 다 오고 he is so foolish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떨거지네. 금방 아는데 도치를 살짝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요렇게만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꼭 보는 그런 문장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이 문장은 조금 일반 어순의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탄문이라는 형식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그 감탄문은 사실은 일반 문장을 강조를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도치의 형식으로 앞쪽으로 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니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자, 됐고 그 다음 펜 선택이 컬러 등록을 안 해놓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죠. 5번으로. 자, 그는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이거죠. 그는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짧으니까 뭐 쓰지 말고 바로 생각해보면서 갑시다. 그는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그는 하면 he죠. 그죠? 예. 손을 들었다. 이니까 당연히 들었다 먼저 와야 됩니다. 들어올리는 거. 소위 rise가 있고 raise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소위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타동사의 구분도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사 전용 동사는 정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면 돼요. 이런 게 주로 자동사로 쓰인다 라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사는 거의 타동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99.9%의 단어가 타동사라고 일단 무조건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부분의 동사가 타동사이면서도 자동사로 거의 역할을 합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뭐 동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어떤 단어를 찾았을 때 보통은 이제 타동사의 뜻도 있고 이제 자동사의 뜻도 있고 해서 그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는 자타동사 역할을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제 주로 뭐로 쓰이는가 인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이고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를 취하고 있고 결국 목적어를 취한다는 얘기는 이제 동사를 타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쉬운 개념이 아니니까 예, 뭐 중학교 때 이런 때 뭐 시험 문제 내고 그러죠. 뭐 이런 자리에서 rise냐 아니면은 raise냐 그것이 이제 어법 문제를 많이 내는데 간단하죠.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있냐 없냐를 보면 됩니다. 명사가 있으면은 동사 뒤에서 목적어를 취한 거니까 타동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거 없습니다. 참고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raise를 쓰는 거예요. raise. 자, 그래서 이제 raise를 쓰는데 역시 raise를 쓰는데 들어 올렸다
과거 시제네요. 그죠? 과거 시제니까 raised 하고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he raised. 그죠? he raised. 그 다음에 뭐냐? 손을. 당연히 그의 손이겠죠. his son. his 손. his hand. 자, his hand. 위에 안 써놨다고 바로 이상한 짓 하네요. 자, he raised his hand 하면 그가 들어올렸다 그의 손을 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문장 끝났습니다. 그죠? 걔가 손을 들었다 해도 의미를 다 전달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뒤에 뭐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 다 찼죠. 그럼 이제 떨거지 자리인 거죠. 또다시. 맞죠? 자, 그러면 질문하다. ask question입니다. 그죠? ask question.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하다 하면 ask지만 질문하기 위해 라고 써야 하는 떨거지의 부사의 자리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to ask 하면 되는 거죠. 그죠? to ask a question입니다. 그죠? to ask a question. 역시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준동사를 동사처럼 봤을 때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 동사 뒤에 명사는 대개 99%는 목적어, 이 동사가 자동사일 때만 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말이죠. 이렇게 부정사가 떨거지의 자리에 왔다 싶을 때, 부정사가 이런 떨거지의 자리에 왔다 싶을 때 해석을 할 때 요령입니다. 앞에서 필요한 말이 다 언급이 됐다 싶고 이제 뒤를 쭉 가는데 부정사가 탁 보이더란 말이죠. 그럴 때에 이 부정사가 떨거진 부사적 용법으로 소위 사용이 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역시 99%의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앞의 내용의 어떤 목적 혹은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o가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냥 쭉 가는 동작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거지니까 부가 설명이니까 그냥 붙여 가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을 볼 때. 그냥 그가 들어올렸다. 그의 손을 들어올렸다. 그 다음 그리고 질문을 했다. ask a question 했다 하고 얘 했고 그리고 얘 했다 하고 앞에 나온 내용의 결과적 사실로 해석을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어지는 동작 관계로. 그래서 익숙해지면 굳이 뭐 하기 위해서냐 그래서 뭐 했다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he raised hand 했고 ask a question 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올리고 질문했다 해도 되고 뭐 손을 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거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사의 소위 용법이라는 얘기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타동사의 이해도 살짝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핵심 내용이 아니라 격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서두 없이 이제 이렇게 준동사 파트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곁들여 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죠. 자, 6번입니다. 네가 그를 안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네가 그를 안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자, 쓰고 가죠. 네가 그를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자, 뭐 구어체로 표현을 해놨는데 아무튼 네가 말하지 않을 거다 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어, 여기가 서술어입니다.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말하다의 반대 말하지 않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부터 먼저 한번 써보죠. 네가 하니까 you입니다. 그죠? you. 그 다음 자, 말하다. 아까는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소위 4-5형식 구조를 쓰는 tell을 썼지만 그냥 이때는 그냥 말하다인 거니까 say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있고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일 때는 보통 tell을 쓰고 이거는 이제 동사가 자주 취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다는 say를 쓰고
그리고 뭐 연설하듯이 말을 하는 뭐 일방적인 말일 때는 뭐 speak 같은 걸 주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약간의 구분이 있죠. 그건 이제 동사가 자주 취하는 구조를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좀 쓰임새에 익숙해지다 보면 금방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지 않다인 건데 지난번 또 첫 번째 요 프린트 강의에서 부정어의 위치 얘기해줬죠. 나십니다. 그죠? 여기 꺾음가로에 이제 부정어가 들어가면 돼요. 말하다는 say인데 말하지 않는다는 not say입니다.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do라는 조동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ou do not say 해서 you don't say 그러면 네가 말하지 않다인 거죠. 그러면 네가 그걸 안다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그죠? 말하지 않는다. 표현이 왠지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냥 네가 그를 안다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뭔가 느낌이 살지 않아요. 그죠? 말하지 않을 거다. 않을 거다.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인가요? 미래는 없습니다. 이 영어 공부하면서 우리가 참 또 착각하는 잘못된 이해가 이 미래라는 개념인데 머릿속에서 없애야 돼요. 미래시는 없습니다. 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자라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이제 A가 막 그 C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뭔가 험담을 합니다. 얘 알고 보니 참 좀 그래 하는데 이제 B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러지 마. 걔 그런 애 아니야. 네가 이 C를 좀 제대로 알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화는 A, B 간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A, B 간의 대화에서 이제 B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래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미래시는 없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뭐 과거에 어제 이런 상황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대화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라고 이 B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제 그 생각이 약간은 이제 추측성의 이제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뭘 거야 하는 뭐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은 미래가 아니라 어떤 추측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지의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내일 저기 어디 놀러 가는데 뭐 여기 다바오의 사말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말섬에 나 안 갈 거야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 아닙니다. 내일 얘기니까 미래 아니냐? 아닙니다. 나 내일 다바오의 사말섬에 안 갈 거야 하면 지금 이 A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일 사말섬에 안 갈 거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안 할 거라는 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의 개념으로 will, 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측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 강도가 약하니까 would로 한 발 물러서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동사 파트가 사실은 영어 공부에서 상당히 좀 까칠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원어민들도 나중에 가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조동사라는 파트와 관사라는 파트를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딱 잘라서 참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떤 그 feel의 어떤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그게 이제 조동사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말하는 시점에서의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뭐뭐일 거야, 뭐뭐 할 거야 이런 개념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역시 지금 상대가 B가 그죠?
B가 A한테 네가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성으로 그럴지도 몰라 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않을 거다라고 will이라고 쓰면 이건 너무 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지 않을 거야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확고한 의지일 때 I will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 A가 그렇게 안 할 거야, 네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가 이제 약한 would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이죠.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보통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이런 조동사의 과거 형태 같은 게 이제 쓰이는데 결국 이것도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이제 요게 참 영어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would는 will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 어떤 강도의 차이인데 이런 그 조동사의 이 어떤 느낌의 강도의 차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로 이제 회화체에서 Will you? Will you give me something?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당신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Will you? 혹은 Can you?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마 그 회화를 배울 때 요거보다 좀 더 정중한 표현으로 쓸 때 우리는 이런 자리에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써서 would you please 하잖아요. 그죠? 혹은 could you please 하잖아요. 똑같이 말하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과거 시점으로 간 게 아니라 will you blah blah, can you blah blah 하는 표현을 좀 더 정중하게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상대방한테 그래 줄래요? 하면서 의양, 의도, 추측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will, would나 can, could와 같은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면서 착각하면서 이거의 과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화법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화법을 배우면서 이것도 이제 잘못 배우면서 이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화법 전환할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되는 시점이 이제 옮겨가는 거라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독특하게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면서 쓰는 거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 부탁, 청유, 정중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추측성의 의미로 쓰는 이런 개념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would나 could, should 같은 이런 조동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뉘앙스와 필링의 어떤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이런 설명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추측성이기 때문에 word 같은 조동사가 적정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하지 않을 거야 하면은 would 같은 조동사가 지금 이 자리에 좀 더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조동사가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면은 시제는 이미 이 문장에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이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에서 조금 추측성으로 아마도라는 표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동사가 나오면 아마도라는 느낌을 넣어서 해석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를 안다면 아마도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을 거야 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우리말을 연습할 때는 아마도를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도라는 어떤 추측성으로 한 발 물러서서 will이 아니라 would를 기본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will은 좀 더 강한 어조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에 해당이 되는 거는 would예요. would. 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도 약간 이런 조동사 개념 때문에 설명이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You would not say가 되는 거죠. 그죠? You would not say.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동사부의 형태가 좀 길어졌죠? You would not say. 네? 네가 말하지 않을 거야. 말하지 않을 거야. You would not say. 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부사로 so 하면 되죠, 그죠? You would not say so. 부사니까 또 뒤에 씁시다. so. 자, you would not say so. 됐습니까? You would not say so. 그러니까 이건 뭐 목적어도 보호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앞에 어떤 말을 받아버린 거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리로 좀 옮겨서 생각해보죠. so 하고 나서 문장이 이제 끝나도 돼요. 떨거지로 끝나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단서가 붙은 거죠. 그를 안다면, 그죠? 그를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다면 하고 이제 말을 이제 덧붙여 가는 겁니다. 자, 역시 동사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알다부터 써야 되겠죠. know부터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를 하는 게 이제 이 알다의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역시 뒤에다가 목적어 자리니까 him 쓰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know에서 안다면 하고 어미가 바뀌었으니까 to know him 하면 됩니다. 그쵸? 그를 안다면 라는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돼요. to know him. 그를 안다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보죠. You would not say so to know him 입니다. 됐습니까? 자면 you would not say so 요까지 딱 읽으면 앞에서부터 쭉 갈 때 네가 아마도 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 자, 딱 봐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이미. 떨거지 자리입니다. 부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부사 자리니까 아까 부정사가 부사로 떨거지로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며. 예. 그러나 여기에 would가 분명히 있었죠. would라는 이 조동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조동사는 얘기했다시피 어떤 추측성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추측성은 아마도라는 어떤 가정의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조동사 하나가 달랑 들어간 것으로 이 to 부정사의 해석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에 소위 가정법 대용어구로서의 to 부정사의 용법으로 문법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렵죠. 근데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냥 어미가 바뀐 거니까 토노를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would라는 우리가 가정법에서 흔히 보는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가 보이니까 조건으로, 즉 if절을 대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맥을 알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문법적으로 뭐랄까요, 절로 표현을 해보면은, 가정법으로 표현하면은 결국 풀어서 이제 문장으로 다 설명하죠. 그러니까 네가 그를 안다면 이 이제 되면 뭐뭐 하면이니까 if입니다. 그죠? 만약에 네가 안다면, 그를 안다면 이겠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가정이니까 이 know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서 knew라고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정법 문장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f you knew him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가정법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조건절로 만약에 네가 알고 있다면, 그를 알고 있다면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맞추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to know him, 그를 안다면 하면 되는데, if you knew him 하면은 사실은 말 표현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동사, 부정사가 정말 쉬운 영어 표현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일이 이런 동사의 시제를 맞춰서 여기 would야 짝을 잃어서 과거 형태로 knew를 쓴다 뭐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도 그냥 to know 하면 되잖아요. 이 형태가 이미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동사는 굉장히 쓸모있는 간단한 직관적인 말의 표현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to 부정사의 문장에서의 이제 해석을 이제 한 번 더 짚는 건데, 보통은 문장이 끝난 다음에 떨거지의 자리에, 여기에 같이 떨거지의 자리에 오면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기본으로 많이 하거나 뭐 해서 뭐 한다라고 이제 붙여가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앞에서부터 뒤로 문장을 쭉 오면서 보는데 이런 조동사가 보일 때만,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이런 조동사가 보일 때만 이 to 부정사의 부분을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뭐라면, 뭐뭐 하다면. 알았어요? 그래서 you would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동사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아마도라고 항상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would든, should든, could든, might든 나오면 아마도라고 하세요. 너는 아마도 말하지 않을 거야. 아마도 했으니까 뭐일 거야? 추측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보자마자 뭐 한다면, 안다면, 그를 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법용어로는 부정사의 부사용법의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생각보다 이번 설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네요. 자, 길이가 너무 길어진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일단 이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7, 8번은 또 다음 강의에서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